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채널인데 절대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채널. 오늘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요.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범주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판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간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심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참 그거 자청님이 심리에서 사람들이 그랬는데 공부할수록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건지 일기장을 적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카테고리와 범주와 심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기록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찍습니다. 자, 카테고리가 우선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죠? 우선 뭐가 있어야 카테고리로 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구매 대행이 있다고 하면 구매 대행을 카테고리별로 분리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마켓에 입점까지 하는 것을 한 1차 카테고리로 대카테고리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 그대로 그 데이터 카테고리 목록을 정리하는 거를 두 번째 카테고리로 잡는다면 세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디 소싱처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건지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로 잡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주문 처리해서 CS까지 하는 거를 다섯 번째 카테고리로 잡고 뭐 여섯 번째 카테고리는 그 과정을 위임하는 과정을 뭐 여섯 번째 카테고리로 잡고 일곱 번째는 뭐 이제 더 확장해서 다른 계열사까지 늘려가는 거를 뭐 여덟 번째 카테고리로 잡을 때 그런데 대부분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나 지금 매출이 나지 않고 있는데 한 매출 2천만 원까지만 2천만 원 아니 1천만 원까지만이라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누가 떠먹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랬는데 아까 그 심리하고 그 심리상 그런 심리는 왜 발동될까요?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내리사랑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또 이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생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긴가요? 뭐라 하죠? 손자 손녀의 사랑인가? 그게 이제 반복 학습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다 대표님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그 범주화하고 카테고리 얘기하다가 빠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 판매에서 사업자가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거, 어떤 카테고리를 올릴지 선별해 놓는 거, 이게 두 번째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위임하는 게 이제 여섯 번째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잖아요. 이 한 카테고리를 또 한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그 최소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은 정부 24에 자기 공동인증서로 접속을 해서 그 몇 칸, 10칸 정도가 입력하잖아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카테고리,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올려야 될지 이제 결정할 때는 쉽게 예를 들면 쿠팡 카테고리표를 받으면 4,500개인가 떨어지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는 전체 카테고리표를 받으면 4,000개가 떨어지고요. 그것까지는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그거 이상
그 이상까지. 사업자 등록증으로 치면 거의 10칸 다 채우고,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해서, 마켓에 가입을 하고 했을 때, 이제 특히 뭐, 지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려가 나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한 카테고리에서 에러가 났다고 치자고요. 그 에러가 났을 때, 누구한테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어느 지점을 하고 있는데, 에러가 발생했다. 대부분 이런 거는 본인이 애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막히죠. 타인의, 외부에 의해서, 이 부분 에러 났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에러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럴 때, 이제 누군가에게 나 뒷마켓에서 반려가 났는데 왜 반려가 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뭐 인사이트를 줄 거고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자 2개 해서 뭐 5만 개씩 해서 10만 개를 올렸는데 매출이 고작 뭐 50만 원밖에 안 난다. 나 어느 카테고리를 올렸는데 마진율을 얼마로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 매출이 잘 나시는 분은 분명히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명 가공이 덜 됐는지 마진율이 적정한지 그리고 각 마켓 특성에 맞게 상품이 어느 정도 매칭되게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범죄화해서 사고하는 심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범죄화를 하기 위해서 범죄화를 하나의 카테고리와 동일한 단어로 봤을 때 각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이런 요소들은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저도 그랬었고요. 카테고리하고 범죄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런 범죄화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컴퓨터 정부24에 접속을 해서 그 사업자 등록하라는 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뭐 캡처를 떠서 G마켓에 캡처본을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어떤 카테고리를 등록을 해야 될지 데이터 선별을 못하겠다. 이것도 그냥 쿠팡 카테고리 4,500개 다 다운받아서 뭐 지재권 이슈 있는 카테고리들만 피하고 그래봐야 뭐 보석하고 의류하고 뭐 골프류 요 3개 빼고는 나머지 3,800개는 간섭되지 않는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계속 체크해가면서 뭐 20개 카테고리라든지 이렇게 올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팔리는지 최소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상은 이렇게 디테일한 건 중요하지가 않고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범죄화해서 사고하느냐에 따르냐 그 이제 큰 맥락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내 판매자인데 우리가 이제 고객님이 주문이 들어와서 개인 통관고유 번호를 받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고객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범죄화해서 사과하는 시스템으로 어떤 답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이미지를 답변서로 보내야 될지 텍스트로 답변서를 보내야 될지 사람이 이미지로 이런 상황에서 범죄화 사고 시스템이 이런 경우에 이미지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텍스트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그게 인간 보통이신 분들은 그게 범죄화 목록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그냥 해보면 되는 거죠.
한 번은 이미지를 보내보고, 한 번은 텍스트로 보내보고, 이제, 몇 번의 데이터를, 산출해보면 알 수 있겠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카테고리와 범주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